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가 일어났고요. 문제되는 아주 위험한 방사능 물질들은 지금도 심해에 저류되고 있고 지금도 한 번씩 올라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검출되고 있습니다. 일본이 도대체 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, 그리고 방류한 다음에 일본이 얻게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쿠시마 오염수 2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 1탄에서는 이 방사능 관련해서 또 후쿠시마 중변 오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, 그리고 방사능에 관련된 기초 과학적인 내용들,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. 2탄에서는 후쿠시마 이 오염수, 후쿠시마 사건의 지금까지의 경위, 그리고 이 후쿠시마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후쿠시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후쿠시마 사건의 경위입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. 11년에 이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가 일어났고요. 그것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3년에 후쿠시마 그 다음에 주변 그 8개 현의 농수산물을 수입을 잠정 금지 조치를 2013년에 했습니다. 그것이 통과가 됐고요. 자,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.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만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특정하게 한국이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, 차별 대우다 라고 생각을 해서 WTO에 이 내용을 갖다가 제소를 했습니다. 좀 금지를 풀어주십시오. 이렇게 재판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2018년에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. 자, 1차는요 우리가 패소했어요. 그래서 이거 금지 다시 푸는 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.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데 2차 판결에서 다시 우리나라가 승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잠정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2013년까지도 2023년까지 죄송합니다. 23년까지도 이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. 네, 이러한 경위로 후쿠시마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요. 이것 이외에도 사실 우려사항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우려사항이 있습니다. 우리 지금 후쿠시마하고 그 주변 8개 현에서는 여전히 심해에 저류가 돼 있는데,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됐었을 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흘러가게 되면 해류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 저류하고 있던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. 근데 우리가 벌써 섭취했던 농수산물 중에 방사능이 있을 수 있다? 그런데 그 확률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무겁기 때문에 심해 아주 바닥에 있고요. 물론 이제 용숙류라고 그래가 한번 심해 바닥을 쓸고 이 연안 지역까지 쭉 올라오는 그런 해류 흐름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, 그 용숙류가 일본 해를 넘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다? 오른쪽이야! 제가 그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.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오염수의 정화 과정에서 정화가 충분히 안 된 채로 방류가 돼갖고 그 정화 안 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그 후쿠시마 또는 주변 일본 해역에 있는 그 농수산물이 피폭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, 이런 우려. 자,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면 세상에 100%라는 게 없고요. 수질오염을 정화하는 시스템, 그러니까 침전해서 정화할 수도 있고 부상시켜서 정화할 수도 있고 뭐 막을 이용해 갖고 걸러낼 수도 있고 또 여과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화 시스템이 있는데요. 지금 알프스에서 이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정화할 때는 어쨌든 필터를 이용하고 또 침전을 시키는 형태입니다. 그랬을 때 이 침전되는 물질, 그리고 필터에 걸러지는 물질, 요 물질들이 다시
또는 그 시스템에서 한번 유출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철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2중 3중의 어떤 시설은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방류수의 방사능 농도를 체크를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체크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필터가 이제 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이런 뭐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어떤 열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모니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 이제 우려사항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전되는 그 슬러지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여기 슬러지에는 방사능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. 그 슬러지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들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.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슬러지는 따로 안전하게 처리를 할 거지만 그 슬러지 농도도 어쨌든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슬러지의 농도가 있어야지만이 결국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할 때 어떤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투명하게 저는 공개를 요청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려가 제가 1편에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중수소 이게 결국 해역으로 들어가고 생물 농축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.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일단 모든 그 자연수 중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. 방사능 물질이긴 하지만은 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삼중수소가 아무리 거기서 농도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일본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로 인해 갖고 생물농축이 일어나고 영향을 받는다?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좀 우려되는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. 마지막으로 좀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. 아까 제가 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류가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됐다, 시작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스텝은 분명히 후쿠시마 그 주변 8개 현에 농수산물 잠정 금지 조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풀리게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언젠가는 후쿠시마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. 저는 근데 자 지금 방류수 뭐 아까 알프스 삼중수소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 핵심이 아니라 후쿠시마 사건이 2011년에 일어났었을 때 그 엄청난 양의 세슘, 스트론튬, 기타 뭐 플루토늄 이런 문제되는 아주 위험한 방사능 물질들은 지금도 심해에 저류되고 있고 지금도 한 번씩 올라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검출되고 있습니다. 1탄에서도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뉴스만 찾아보셔도 엄청나게 나옵니다. 300배 이상, 200배 이상 세슘 검출, 스트론튬 검출 나오죠. 세슘, 스트론튬은 삼중수소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위험한 물질들입니다. 근데 그 위험한 물질들이 이제 우리나라 농수산물로 수입이 되게 된다. 저는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있으려면 적어도 반감기를 한참 지난 최소 30년도 너무 부족합니다. 반밖에 안 줄어드는데요. 50년 이상은 돼야 그제서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방류수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있느냐 요거에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류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거. 저는 그것이 너무나 우려가 되고 화가 나고 무섭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스텝을 밟아 나가는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나? 이런 참 황당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.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.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아직도 좀 의혹투성이인 부분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고 또 어떤 의견을 내고 뭐 그러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환경 문제, 환경 이슈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끝까지.
시작!